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도전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는 이상훈이었습니다. 1998년 LG는 이상훈을 자매구단인 보스턴으로 보내기로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상훈의 보스턴 이적을 인정하지 않고 일하부 사태로 인해 생긴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훈은 최초의 포스팅 선수가 됩니다. 이상훈 포스팅에서 보스턴은 60만 달러를 적어내 승리하지만 실망한 LG는 이상훈을 주니치로 이적시키게 됩니다. 이후 진필중이 2번 도전했지만 무웅찰과 2만 5천 달러, 임창용이 65만 달러, 최양남이 101달러 포스팅에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는 동안 일본은 이치로가 1312만 5천 달러, 마츠자카가 5111만 달러, 이가와가 2600만 달러, 다르비슈가 5170만 달러의 포스팅을 기록하고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3년 드디어 한국은 최초의 포스팅 성공 사례가 탄생합니다. 다저스가 2573만 달러를 베팅한 류현진이었습니다. 강심장으로 궁합이 잘 맞은 보라스와 류현진은 협상 마감 시한 30초까지 버틴 끝에 다저스로부터 6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소속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가장 많이 보낸 팀인 히어로즈는 이정우라는 네 번째 선수가 곧 탄생합니다. 강정호와 박병호가 앨런네로의 옥타곤, 김하성이 ISE 베이스볼을 에이전트로 선임한 반면 이정우는 보라스를 선택했습니다. 보라스는 얼마 전에도 포스팅에 도전한 요시다에게 5년 9천만 달러의 대박 계약을 선물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에이전트로 커미셔너 못지않은 파워를 가진 보라스는 이번 겨울에도 1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보라스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해 갈등 관계에 있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라스 고객을 영입하지 않았던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보라스가 너무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싹쓸이하면서 보라스를 피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이제는 보라스와 친한 구단은 있어도 보라스와 각을 세우는 구단은 없습니다. 팍스 보라스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정우는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요? 남아있는 1년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측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우를 데려갈 가능성이 높은 팀은 한국 선수들에게 호감을 가진 팀들입니다. 지금까지 KBO 출신 한국 선수를 가장 많이 데려간 지구는 강정호가 물꼬를 튼 내셔널리그 중부입니다. 피츠버그가 강정호로 재미를 보자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과 김광현을 영입했고 미러키는 한국 선수는 아니지만 에릭 테임즈를 데려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저스가 류현진, 샌디에고가 김하성을 데려간 내셔널리그 서부입니다. 반면 아메리칸리그 중부는 추신수가 클리브랜드에서 활약하고 미네소타가 박병호를 데려가긴 했지만 한국 선수를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화이트삭스, 디트로이트, 캔자시티 세 팀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뛰지 못한 팀은 앞서 말씀드린 알중 3팀과 휴스턴, 오클랜드 5팀입니다. 일단 이정우의 유력 행선지 중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팀은 샌디에고입니다. 이정우와 끈끈한 관계인 김하성이 이정우에 대해 구단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샌디에고는 매각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단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스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일루수를 영입하면 되는데도 젠더 보가츠와 계약을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타니가 나오면 올인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샌디에고는 소토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내년 시즌 후 소토와 결별한다고 하면 외야의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타티스가 외야 수비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샴의 방망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타티스가 중견수로 옮김으로써 타티스의 양옆이 비게 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내야 뎁스가 30개 구단 최고인 반면 소토 트레이드 때 외야수 유망주를 탈탈 털어줬기 때문에 외야 뎁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 팬이 가장 좋아하는 팀인 다저스는 프리드먼 체제하에서는 한국인 야수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하는 팀은
박찬호 계약이 대실패였고 추신수 계약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한국 선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외야 문제는 샌디에고보다 더 심각해 시거와 시미언의 더블플레이 듀오에 너데니얼 로가 1루에 자리를 잡고 최고의 유망주 조시 영이 3루를 맡는 텍사스는 조시 스미스, 레오디 타베라스,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맡고 버바 톰슨이 네 번째 외야수인 외야의 상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내년이면 파이프라인 56위 유망주로 타격 60, 파워 50, 스피드 60의 에반 카터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할 수 있지만 한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야수가 가장 절실한 팀입니다. 반면 김하성 영입전에서 마지막까지 샌디에고와 경쟁했던 토론토는 달튼 바쇼를 데려왔기 때문에 계약이 4년 남은 스프링어와 FA까지 4년이 남은 바쇼가 코너 외야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정우는 코너 외야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팀은 에인절스입니다. 류현진이 FA 시장에 나왔을 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은 에인절스는 저의 예상대로 코엔이 매치를 구입한 가격인 25억 달러에 구단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5명이나 있었음에도 모레노 구단주가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영화 인셉션처럼 누가 머릿속에 들어가 생각을 바꿔주지 않는 한 모레노는 사치세를 넘길 가능성이 없고 사치세를 넘기지 않는다는 건 오타니를 잡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에인절스는 오타니와 결별하는 내년 겨울에 뭔가 시끌벅적한 영입을 해야 하는데 이정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정우가 오타니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에인절스는 화제가 되는 영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라웃이 중견수로 건재한 에인절스는 테일러 워드의 서비스 타임이 4년 남아있지만 조 아델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영입한 헌터 램프로는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백인의 유일한 유망주는 포수 로건 오오피입니다. 투수에게 유리했던 엔젤 스타디움은 오타니가 입단할 때 우측 펜스를 낮춤으로써 지금은 좌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 됐습니다. 에릭 테임즈에게 3년 1,6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조시 린드블럼을 3년 9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려간 미러키는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가 짧은 좌우중간 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우처럼 좌우중간으로 라이너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선수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장입니다. 또한 옐리치를 제외하면 자리가 확실한 외야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테임즈와 린드블럼 영입을 주도했던 데이비 스턴스가 교체됐고 백인의 유망주 3명이 모두 외야수이기 때문에 이정우에 도전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입 가능성과 별개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싶은 팀은 애틀란타입니다. 중견수 마이클 해리스와 우익수 로날드 아쿠냐가 장기 계약을 맺은 애틀란타는 올 시즌이 종료되면 에디 로사리오와 2년 계약이 종료되고 마르셀 오스나와 4년 계약이 1년 남아 좌익수 자리가 비워지게 됩니다. 유망주들이 모두 올라옴으로써 백인의 선수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 애틀란타에게 이정우는 단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계약들이 쏟아져 나온 이번 스토브리그는 9년 3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저지와 8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리모를 제외하면 특급 외야 자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시다가 9천만 달러를 받은 것도 보스턴이 요시다에게 꽂힌 것도 있지만 외야 자원이 많지 않은 덕분입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외야수들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루데스 구리엘, 이안 앱, 헌터 램프로, 해리슨 베이더, 제시 윙커, 작 피더슨, 찰리 블랙몬, 마이클 테일러의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마크 케냐, 맥스 케플러, 에디 로사리오, 호레 솔레오 등으로 올해 대비 심각한 외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정우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우는 오타니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타니가 올해도 투타 겸업에 성공하면 오타니의 몸값은 천장을 뚫을 것이고 판돈이 어정쩡한 팀들은 떨어져 나가면서
오타니 쟁탈전의 참여자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 득점 생산력에서 112, 126, 134, 139, 162, 175라는 미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정우가 올해도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정우 쟁탈전에 참여하는 팀들은 큰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요즘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정우에 대해 물어봅니다. 제가 만난 꽤 높은 신뢰도를 가진 5명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KBO 리그 역사상 최고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타격 재능이며 타격만큼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것으로 본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해외 진출 선수에 대해서는 적응력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정우는 어느 메이저리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KBO 경기는 올해만큼은 키움 경기에 고정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는 지난해 승리 기여도 3.6, 25선발 9승 5패 2.46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한 제레미 스프링스와 4년 3,1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FA까지 2년이 남아 있었던 스프링스는 2015년 무려 30라운드 지명으로 텍사스에 입단했으며 DFA 되는 일을 겪은 후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됐다가 2021년 2월 템파베이로 다시 트레이드 됐습니다. 템파베이에 오기 전까지 불펜 투수로서 통산 ERA가 5.42였던 스프링스는 2021년 43경기에서 3.43을 기록했고 지난해 선발 전환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템파베이는 1선발 쉐인 맥클라난, 2선발 타일러 글래스나우, 3선발 드류 라스무센, 4선발 잭 애플린, 5선발 제레미 스프링스의 선발진이 대박을 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